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근데 바꿔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이제 저희와라고 하면 안 돼. 홍춘욱 박사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 소버린에게 SK그룹이 공격당할 때 야, SK 텔레콤도 있고 유공 정유회사도 있고 저런 회사가 해외 투기자본에 인수되면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2006년 칼 아이칸이 KT인지 경영권 공격했을 때 담배 인삼 공사하니요. 담배는 전 국민이 또 막 기후식품이고 거기가 해외 사모펀드에 팔리면 돼야 한대. 그리고 2015년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할 때 이거 또 해외 자본이 반대하면 돼야 한대. 또 2021년 한진칼 대한항공이라는 항공 기간 산업을 사모펀드가 사면 돼야 한대. 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이 경제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기회비용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회비용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면 그에 따른 대가가 항상 있어요. 제가 집을 샀어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네. 자, 10억짜리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르면 내 거죠. 예. 자, 그런데 제가 10억짜리 집을 살 때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르거든요. 네. 대출도 받았겠지만 대출 안 받고 현금으로 샀다 쳐도 이 사람은 연 3.5%의 이자 수익을 포기한 대가로 이 집을 산 거죠. 그죠. 뭐 국채만 사놨어도 그 정도 나오니까. 그렇죠. 뭐 은행 예금만 해도. 예. 뭐 한 20개 은행에 5천만 원씩만 넣어도 네. 딱 10억이잖아요. 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위험으로 3.5%라는 확실한 이자를 우리나라 5천만 원 예금보험 한도내로 넣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많은 세금, 양도세와 혹은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 거래 비용을 부담하며 그 집을 산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의 기대 수익은 당연히 3.5%보다 높아야 되죠. 왜냐하면 각종 비용과 리스크를 생각하면. 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칼 아이칸이 예를 들어서 또는 소버린이 와서 그걸 사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데 투자해서 얼마든지 돈 벌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식을 사겠다고 했던 데에는 네. 이유가 있는 거죠. 저평가됐기 때문에 산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그 저평가로 인해서 누가 손해보고 있었죠? 기준 주주들. 그렇죠. 재벌은 피해를 보죠.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대신에 재벌은 우리나라 평균 지분율이 얼마죠? 3.6이거든요. 그렇죠.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그룹 전체를 합쳐봤을 때. 예, 물론 이제 우회 지분이라든가 자사주라든가 또는 백기사의 마법이. KCC가 그때 삼성물산 모집 합병 때 백기사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렇죠. 예, 그 자사주를 KCC가 가져갔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뭐, 예. 예, 그래서 지금 주가 손실을 크게 보고 계시죠. 아무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옳다 그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도덕적인 이야기로 하면 뭐 누구나 만족하는 도덕놀이라는 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조차 우리가 동의를 못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나 보시는 분들 중에서 홍춘욱 박사가 SK그룹이 해외 펀드에 팔려도 된대.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보려는 분들은 네. 한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S오일은 그래서 아람코한테 팔려서 네. 망했어요. 잘 되고 있잖아요. 투자도 엄청나게 하고 고용도 엄청나고 네. 배당도 많이 주고 또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쌍용정유 시절보다 거기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연봉이 예, 엄청나잖아요. 톱. 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딱지를 투기 자본이라는 딱지를 딱 붙이는데 네. 그럼 우리 중에 누가 어떤 주식을 함에 있어서 단기 시세 차익을 기대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기가 투자와의 차이가 뭔지는 저는 기간이라고 보거든요. 즉 오늘 사서 내일 팔 거면 투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트레이딩이고.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삼성중공업이 볼보에게 중장비 사업을 팔았어요. 그래서 볼보 중장비가 엄청 잘 팔리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볼보가 뭐 많이 돌아다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네. 같은 경남 거제에서 생산되고 있는 예. 볼보 굴삭기는 예. 해외 수입 브랜드이기 때문에 사면 안 되고 두산 공작기계 이제 팔렸죠. 네. HD 공작기계에서 나온 것만 사야 됩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도 좋고 더 경쟁력 있고 더 품질 관리 좋고 AS 좋은 데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순식간에 우리가 가격을 비교를 잘 하시면서 이 문제, M&A 문제에서는 투기 자본이라는 라떼를 딱 누가 붙이고 거기에 동조하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재벌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잘 운영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도와주고 우리나라 경제를 더욱더 성장시키는 동안에는 그런 스토리가 어느 정도 맞을 수가 있죠. 그런데 안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KTNG 주가 한번 보셨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SK텔레콤 주가 한번 보셨으면, 삼성물산 주가 한번 보셨으면, 우리 이대호 기자님이 왜 침묵하는지 여러분 지금 다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되게 어려운 주제이고 무거운 이슈죠. 사실은 이게 저희가 뭐 웃으면서 이야기는 하지만 또 한켠에서 생각드는 건 그런 이런 이상한 사람도 있는 거죠. 뭘? 그러니까 아니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맞아요. 자본시장은 의견이 달라야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홍준욱 박사님을 계속 반박하려는 건 아니고요. 혹시나 이제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대신 질문을 해드리자면 볼보 자동차가 중국의 지리 자동차에 인수가 됐죠. 그리고 거기가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인가요? 메르세데스 벤츠가 아니라 다른 이름이 있던가? 상장사 이름은? 아무튼 인수도 좀. 예, 지리 자동차가 벤츠 지분이 한 10%또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독일이나 스웨덴의 반응은 어떤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현대기아차 그룹의 지분을 한 10% 인수한다라든지 기아차를 전체 다 인수해 가려고 한다라든지 자본을 이용해서 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심지어 삼성전자도 최대 주주 지분율이 여러분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국민연금하고 다른 것까지 하면 더 자사주가 있습니다만 자사주도 있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대충 한 시가총액 한 400조 원 조금 넘는데 한 100조나 거기다 조금 더 얹어서 한 200조 원 싸들고 와서 공개 매수를 외쳐. 내가 지금 주가 2배 사줄게. 지금 6만 전자, 내가 12만 전자에 사줄게. 다 나에게 파쇼라고 뭐 유럽이든 중국이든 어디 자본이 와서 외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비싸게 부른 쪽에 팔겠습니다. 약불 막. 네, 뭐 근데 그게 왜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대호 기자님의 이야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고민이 되죠. 그러니까 가정이 너무 심한 가정이고요. 네, 그죠. 극단의 가정을 드린 건가 죄송합니다. 두 번째가 그렇게 되려면 삼성전자 주가가 빠져야 돼요, 엄청나게. 그렇죠. 왜냐하면 상승세에 있고 주가가 괜찮은 레벨인데 누가 사겠다고 그러면 금등에서 200조 아니라 500조를 가져도 절대 지분 못 사거든요. 선거를 치면 선거를 8에서 30% 오르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건 그 상황이 뭐냐 하면 삼성전자가 경영을 되게 못했을 때 벌어질 일이라는 거죠. 실제로 사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저도 삼성전자 주주로서 말씀드리자면 실망스럽잖아요. 뭐가 실망스럽습니까? 파운드리 부문이 2년 전보다 점유율이 더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대만이 중국의 침공 리스크를 받으면서 TSMC가 사실 흔들리고 있는데도 밸류에이션 훨씬 높죠. 더 나가서 미중 무역 분쟁 이후에 미국이 중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을 사실상 다 망하게 만들었으면 그 이익을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누릴 수 있는 위치 아닌가요? 네. 근데 왜 실적은 이 모양일까? 왜 점유율은 이 모양일까?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왜 경영진은 이전에 비해서 이건희 회장님 시절에 비해서 JY 회장님이 더 잘하면 좋겠는데 왜 요새는 안 그런가라는 비판이 생겨서 주가가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영진에 대한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삼성의 이건희 가문 또는 JY 가문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누군가 가져가서 이걸 갖다가 그러면 쪼개서 판다? 이 혼합되어 있는 덩어리를 쪼내서 파는 게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바보는 아닐 거 아니에요.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600조는 들어야 살 텐데 지금 시총이 400조라고 하셨으니까 600조는 들어와서 사는데 그러면 여기서 더 키워서 TSMC 주가보다 훨씬 더 높게 만들어야 이 사람들이 엑시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600조 원 투자했으면 한 800조, 1000조는 만들려고 하겠죠. 그런 거죠. 저는 국유 기업이 모두가 나쁘고 민간 기업은 모두 좋다라는 생각도 버렸으면 좋겠는 게 TSMC 국영 기업이거든요. 대만 정부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기 어디죠? ASML이랑 몇 군데 필립스죠. 필립스께 뭐 네덜란드 필립스께 이제 ASML로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국제적인 투자자들에 의한 합작 기업인데 그 모리스 창 때문에 저렇게 성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창업주. 그 모리스 창이야말로 아시아 넘버원, 지금 현재 살아있는 아시아 넘버원 경영자잖아요. 요 부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KBS 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 했던 칩5 별책부로, 성공예감 별책부로 칩5 홍춘욱 박사님하고 같이 했던 내용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링크 남겨드릴게요. 아무튼 이런 사례에서 보듯 어떤 시스템 어떤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만 하기보다는 경영의 문제이거나 운의 문제인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영권 시장에 대해서 일거의 가치도 없고 여기 전부 다 모두 다 문을 닫아두는 데 따른 효용이 클 것인가, 열어두는 데 따르는 효용이 클 것인가라고 물으면 저는 아무래도 파이낸스 박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문을 여는 게 더 경제 전체의 효용을 높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을 여는 게 경제 전체적으로 효용을 높이는 거다. 그게 회사를 위해서나 주주를 위해서나 좋을 수도 있다. 고용자를 위해서라도.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그쵸? 총합은 전체 이야기는 총합은 커질 수도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올해 하반기에 좀 턴어라운드 해주세요. 저 주주 입장에서 힘들어 죽겠어요. 왜요? 답답하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가만 잘 가봐요. 적대적 M&A 하라 뭐가 들어도 그게 되겠어요?